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양대지수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탄력 둔화인데요. 양대지수가 지금 음봉, 양봉 오가면서 고점에서는 좀 밀려났고 시초가 부근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약, 로봇, 저평가 밸류업 관련주들 최근 낙폭 과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약세인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양호인데 해외 시장 혼조가 일반적인 혼조가 아니고 엄청난 혼조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은 어차피 뭐 이어질 테니까 내가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이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말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지금은 변동성이 진짜 장난 아니고, 근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권미련 앵커가 지수 음봉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지수가 세게 안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이 더 잘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양호에 나스닥은 급락이 아니고 이거 원래 이거 폭락이라고 해야 되고, 근데 다우는 안 빠졌어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다우가 안 빠진 거는 다우도 지금 보면 121선을 깼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다우와 나스닥의 차이는 나스닥은 저 위에 떠서 붕 떠 있다가 밀리는 거고, 다우하고 독일 쪽 이쪽은 잘 가다가 일자로 빠지고 지금 지지권에 왔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도 이슈가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슈가 나오고 지표가 나오면 내가 그거는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주지만은 반드시 단기, 중기, 장기 개념으로 방송을 또 들어야 되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주말에 공개방송도 했고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차 전지 제약, 그 다음에 로봇, 자동차 등 강세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도체가 쏙 빠졌죠. 반도체가 천하의 주도주는 맞지만 지금 위치는 반도체가 제일 위험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자, 보세요. 이토마토가 요새는 썸네일을 있는 대로 써갖고 내가 편한데,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방송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이 가격 조정 마무리 대비 2차 전지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해갖고 에코프로, 포스코. 그 다음에 3일 전이 포스코 하드캐리 해갖고 2차 전지가 유리한 위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파웰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거. 이것도 2차 전지. 자, 증시 희망. 2차 전지. 2차 전지 위주의 제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반도체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종복 방송의 날것의 실제 시황.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실시간의 묘미죠. 방송 중에 있는데도 전화가 와요. 이건 스팸이겠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선 지금 방송 창도 이게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못 사서 안달. 이렇게 종목들이 확 올라갈 걸 예상해서 지지권에 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종목들이 확 올라가 버리면은 장중에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단기적으로는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의 이 시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이 350을 깼을 때 2차 전지나 이쪽을 매수했어야 이게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2차 전지나 이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해야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존에는 바이앤홀딩을 해가지고서 종목이 잘 가서 수익이 극대화가 됐지만은 지금은 바이앤홀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지권 저항권에 입각해서 짧게 매매, 아니면 애시당초 나는 계속 끝까지 갈 거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 종목들 몇 개 볼게요. 지금 KB금융이 8% 급등합니다. 이런 애들이 급등하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중요한 거는 KB금융이 78,000원에서 6만원까지 급락하고 올라가는 게 특징인 거고요. 은행주하고 보험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삼성생명도 10만원이 7만원까지 밀리고 급반등 나오고 있죠. 다행히 삼성전자가 밀리고 하이닉스가 밀려서 다른 종목이 타격을 안 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현대차도 20만 원대까지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25만 원 위는 단기 저항이겠죠. 기아차도 지금 보면 13만 원이 10만 원까지 빠지고 올라가고 있고 이 빠진 걸 봐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걸 보지 말고.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빠진 게 없죠. 그냥 한미 반도체 물어본 사람 당장 매도하라고 그랬죠.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 절대 사지 말고 이거 당장 매도하라는 얘기죠. 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약에 관심을 갖고 싶으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빠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여기서 물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안 되죠. 이해가 되셨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포스코 드디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포스코 퓨처도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29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까지 보고 가되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29만 원에서 31만 원에 팔면 수익으로 바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줄어드는 어떤 이런 걸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저평가 밸류나 얘네들하고 달리 저평가 밸류하고 자동차 쪽은 상승 추세에서 급락, 2차 전지 쪽은 애시당초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는 쪽. 그러니까 유리하면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가다가 급락한 게 반등이 나오지만은 쟤들은 다시 되밀릴 거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2차 전지들이 만약에 얘들의 매수세가 붙어버리면 얘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들이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움직이는 변동성을 원하면 저 낙폭과대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약주는 너무 약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CNG가 이게 오늘 폭등하지 않습니까? 유독 이쪽 반도체 섹터나 이쪽에서 날아가고 있는 이 CNG가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 3,300명을 채우면 내가 유리기판 관련주 날 것으로 얘기하겠다고 했던 주식이 이거였고, 이게 공개방송에서 찍어준 주식이며 이번 4월 11일 날 반도체 섹터의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다른 거하고 달랐죠. 이건 어제 모습을 봐야 돼요. 이처럼 지금은 2차 전지, 제약, 그 다음에 로봇으로 갈게요. 로봇도 지금 보면 뉴로메카나 이쪽 로보스타 같은 게 아까 저평가 밸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금 시장은 지수 반등권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의 중심에 서 있는 최고의 섹터는 2차 전지고, 콕 찍어서 얘기하면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 BM, 나머지 종목들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고, 반도체도 CNG 테크처럼 급등할 만한 주식을 찾으면 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수가 목표치에 닿은 이후에 조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정수리타법 금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렇지만 또 반도체 내에서도 이렇게 또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또 찾아서 잘 포착을 해주셔서 전해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의 미시가 현재 장중 고점 7.3%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358 돌파, 355 지지 체크인데 아마 저 항생 쪽이 반등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358 돌파를 계속 트라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주면 이따가 내가 신의 한 수를 하겠지만은, 만약에 저평가 밸류가 지금처럼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반도체 쪽이 꼬리를 다를 때 2차 전지하고 로봇하고 제약 쪽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땡큐 베리 머치.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종목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58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때 이제 반도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일 때 2차 전지나 지금 낙폭받을 종목들이 크게 안 흔들리면 돌파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한 거고, 그렇지 않아도 밀려봤자 355는 지지가 될 거니까 오늘 장은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세 패턴의 중요성 3 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종목 방송은 원래 이게 3번 이상 가지 않고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등이 나오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할 때 반등이 나와버리면 반등. 그럼 뭐가 좋은 거냐?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간다. 지수는 지속적으로 흔들려도 계속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그럴 때가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말을 집중적으로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반등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장중에 순간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따라가 버리면은 그쪽 종목들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밀리는 거고 어제 밀렸던 종목들이 말 그대로 저점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오히려 다음날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코스모화학을 하나를 갖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코스모화학이라는 주식을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여기에 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여기에 있고 그거만큼의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2차 전지가 움직임이 좋아서 만약에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 공간이 떠 있는 쪽으로는 쉽게 올라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공간까지 올라가면 밀린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처럼 이 연두색 선에 이걸 우리가 2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20일 이평선을 밑으로 깔을 때까지는 단기 대응을 하든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기다리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이러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가면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 되지.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대신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가면 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얘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21선을 이렇게 깔아놓은 주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을 했을 때도 이쪽으로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걸 팔아먹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안 밀려서 올라간 그 주식이 또 100% 밀릴 거예요. 그럼 그걸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변동성이 지나가는 장까지 대응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변동성장 대응법, 마디, 매매, 단기, 중기, 장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장에 순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의 한 수급으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보세요. 내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 미스터 진단에 그 변동성 심한 그 공포 분위기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100% 시장 반등 나옵니다. 이게 미스터 진단 날것의 시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물리지 않고 종목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전략이 오늘 나왔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이 종목 전문가의 신의 한 수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좀 더 힘을 받으면서 1.17% 상승 2622포인트 선입니다. 오전장 계속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